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목적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목적을 대충 이렇게 나타냈는데 상용 로고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의 상용 로고를 취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뭘까?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게 많이 복잡해 보여. 예를 들면 뭐 327에 뭐 10제곱 이거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계산하기도 어렵고 또 막 루트 뭐 7292 뭐 이런 거 숫자 감이 좀 안 오지 않아요? 대충 얼마인지.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복잡한 수를 정확하게 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야. 필기하세요. 복잡한 수를 간단한 수로 그러니까 대략적인 값으로 가늠하기 위해서. 대략적이라는 건 뭐 대충 이제 자릿수라든지 맨 앞자리가 대충 뭐 20인지 30인지 40인지 두 자리 쓰면 20인지 30인지 40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수식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목적이냐면 내가 위에 표시해 놨거든요, 이거. 어떤 x라는 숫자가 있어. 좀 전에 말했던 복잡한 수가 x라는 숫자인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10의 n제곱 곱하기 a 이 모양꼴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바꾸는데 대신 a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수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x값이 10의 5제곱 얘가 0.36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고 뭘 알 수 있냐면 얘 전체가 몇 자릿수일까? 0.36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맞잖아요. 그러면 이 x라는 숫자는 소수점 이하는 자릿수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소수점 아이고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아니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책에 나온 대로 하면은 여기서의 a는 로그 값이 아니라서 1 이상 10 미만인 수로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더 쉽거든요. 여기 소수인 게 아니라 숫자가 1의 자리는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 만약에 얘가 뭐 6점, 뭐 2, 3, 다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 a 값이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얘가 6.2 정도 됩니다라고 알았다면은 이 전체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2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공이 추가로 4개가 더 붙는 거죠. 이 뒤로. 그럼 몇 자리 쓴 거야? 6자리 쓰인 거고. 그러니까 10만 자리 수란 얘기인 거고 뒤에 있는 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잖아. 60만 얼마다라고 가늠이 되는 거잖아.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목적부터 먼저 알자고요. 대략적으로 가늠을 하고 싶어. 그럼 뭘 알아야 되면 자릿수를 알아야 돼. 자릿수를. 그리고 얘네들의 계산값이 전체 다는 몰라도 맨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한 자리일 거야. 그러니까 소수점 앞에 있는 이 1의 자리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대략적으로 얘가 몇 점,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x를 이런 꼴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니? 괜찮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자릿수와 관련된 녀석인 거고, 그러니까 n자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릿수와 관련이 있는 녀석인 거고, 요 A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 뭐, 맨 앞에 있는 이거 계산하면 6이 얼마 이렇게 될 건데, 맨 앞자리 수 자를 알 수 있는 거. 맨 앞자리 수에 가장 큰 자릿수에 이 숫자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괜찮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반드시 얘가 1 이상 10이 한 자리 수를 기준으로 해야 돼. 얘가 10의 자리까지 있는 숫자를 보면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A가 만약에 36.5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N값이 만약에 5였고. 그럼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고 어떻게 나타낸다는 얘기야? 10의 6제곱 곱하기 3.651 이렇게 나타내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가 소수점 앞에 있는 자릿수가 1의 자릿수는 남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로 바꾸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겠니? 이게 목적인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x야. x가 얼마 몇 자릿수고 얘 맨 앞자릿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건데 1단계가 뭐냐면 상형 로그를 취해요. 그럼 여기다 뭐 하라는 얘기야? 로그를 취하라는 얘기야. 얘를 로그를 취하면 이 값이 상형 로그 표준 옆에 뭔가가 힌트가 있을 거거든. 그 힌트 값에 의해서 이 결과값이 정수 부분은 얼마고 소수 부분은 얼마다라고 나올 거야. 여기서 n은 그냥 정수, 소수가 있으면 안 되고요. 얘는 소수 모두를 갖고 있어야 돼. 얘는 1보다 크면 될까 안 될까? 얘가 1보다 작은 값이어야 돼요.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야. 근데 아까 이거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변형 아니었어. 지금 처음에는 로그를 쳤을 때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타내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 할 거냐면 로그 값으로 바꿀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로그 값으로 바꾼다고요. 그럼 이 n 정수에는 로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지금 밀수가 10인 사격 로그잖아. 10 생략하는 건 알고 있을 거니까 설명 안 할게.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0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뒤에 거는요. 얘를 다시 또 로그 값 바꿔야 돼. 이 로그 값으로 바꾸는 건 문제 분명히 다른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그 다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얘가 만약에 로그 이제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괜찮아? 그러면 이거 합칠 수 있잖아. 로그를 합쳐주고 10의 n승 곱하기 a가 된 거죠.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x는 별거죠. 뭐가 되는 거야? 10의 n승 곱하기 a. 우리가 원하는 이 모양꼴로 나타내진 거라고요. 이해갔어?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마지막에 답을 구하려면 뭘 알아내야 되느냐? 이 n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요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요 알파를 로그로 바꿨을 때 요 짐수에 해당하는 a가 얼마인지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x에 대한 대략적인 값이 가늠이 되는 겁니다. 괜찮겠어? 오케이. 하나 그러면은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x예요, x. 어떤 수 x가 있었어. x가 있었는데 그 x를 뭐 하냐면 상형 로그를 취했어. 그랬더니 얼마가 됐대? 3.14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3.14는 결과적으로 3 더하기 0.14라는 얘기인 거죠. 이 방법으로 그냥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얘는 로그가 아니잖아. x를 구하고 싶은 거가 얘를 뭘로 바꿔줘? 로그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의 세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이거 헷갈리려나? 먼저 더하기 먼저 쓸까? 더하기 얘를 로그로 바꿔야 되거든요. 얘를 로그로 바꾸기 위해서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값을 주어줘요. 뭐하고 뭐? 로그 2가 0.301이다. 로그 3이 0.4771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야. 477인가? 477이냐? 기억이 안 나지. 상관없어. 주어지겠죠. 저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로그로 바꿨을 때 얘가 얼마인지를 저것만 보고 알아내야 되거든요. 알아낼 수 있겠어? 로그 값이 0.14가 된다는 얘기는 얘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로그 값은 진수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들아, 로그 0은 없어요. 로그 1은 0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값은 0.14잖아. 그러니까 여기 진수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대충 1. 얼마가 되는 값이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1. 얼마 얼마이다까지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얘를 이거 바꾸면 1. 얼마 얼마라고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괜찮아? 합치면 이제 로그 10의 세제곱 곱하기 1. 얼마 얼마. 따라서 x는 10의 세제곱 곱하기 1.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아? 그럼 이제 이 점이 3칸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x는 몇 자리 쓰고? 안 되죠? 4자리수가 되겠죠. 맨 앞자리 숫자는 1인 거잖아. 그럼 얘는 x는 1000 얼마라는 거죠. 이렇게 가늠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알아야 돼. 대략적으로 이 x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라서 그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양꼴을 이 x를 이렇게 바꾸는 거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약간 귀찮아도 좀 이해는 될 거야.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상형 로그 값이 이 2개만 주어질 거야. 근데 이 2개 갖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로그 4도 대충 로그 4 알 수 있어 없어요? 이거 할 줄 알지 않는? 제곱인 거잖아. 이 앞으로 나가면 이거 2배잖아. 0.602가 되겠죠? 로그 5는요. 얘는 2분의 10이에요. 2분의 10. 로그 1 빼기 로그 2라고요. 1에서 얘 빼면 되겠죠. 0.699 나오겠죠. 로그 6도 구할 수 있어 없어?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로그 6이에요. 로그 7은 구할 수 없어요? 물어볼 거 그건 안 나와. 로그 8은요. 얘를 세제곱한 거니까 구할 수 있고. 로그 9는요. 3의 제곱이니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개만 주어지는 거야. 2개하고 우리가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상아?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는 옆에 있는 너희들 지금 상형 로그에 목적해가지고 여기 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표 보고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상형 로그 값을 구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마 정상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루트 419가 얼마이니? 이걸 아마 물어보는 게 목적일 거야.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일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난 너희한테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원하고 싶냐면 일단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의 로그 값을 먼저 구하고 가자고. 알겠어? 얘를 로그로 취하자고요.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을까요? 2분의 1 제곱 앞으로 나가서 2분의 1 로그 419. 일단 이거 값 구할게요. 로그 419는 바로 구할 수는 없고 거기 보니까 4.19가 보이네. 2분의 1에 얘는 뭐냐면 이 419는 10의 제곱 곱하기 4.19잖아요. 그럼 로그 10의 제곱 더하기 로그 4.19가 되는 거잖아. 로그 10의 제곱은 2고요. 로그 4.19가 얼마야? 그거 나와 있는 거 찾으면 0.6 2 되겠죠? 그럼 얘 분해하면 2분의 1과 2 곱하면 1 되겠고 0.311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사실 나중에 가면은 요렇게만 만들어서 바로 답을 말을 해줘야 돼 원래는. 근데 아직은 그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너희들 까먹었다 친다면. 그럼 뭘 하라는 얘기냐면 얘를 아까 말했던 뭐야? 얘가 로그 x인 거니까 얘를 로그 모양으로 바꿔도 된다고요. 1은 로그 10인 거잖아. 0.3111 거의 비슷한데 누구야 얘가? 얘가 로그 2랑 거의 같은 거잖아. 로그 2보다 조금 더 클 거야. 로그 2.1? 2.01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2. 얼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럼 요거 로그를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로그 10 곱하기 2. 얼마니까 20. 얼마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따라서 답은 우리가 원하는 건 얘란 말이야. 얘가 이 전체 로그 값이랑 얘가 같은 건데 얘를 다시 표현한 게 요건 거잖아요. 20.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자리 쓴 거고 12자리 숫자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괜찮니? 그렇게 이용해서 쓰는 거라고. 이거의 목적은 이건 거야.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숙달이 되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로그를 취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면 우린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정수 부분이 1이면 이 1은 자릿수와 관련이 있어요. 뭐 10의 거듭제곱이니까 자릿수랑 관련이 있어. 여기 정수값에다가 뭘 해주면 더하기 1을 하면 그게 바로 이 루트 419의 자릿수가 돼요. 오케이? 좀 이해가 안 가? 여기 보시면 얘가 10이 되고 얘는 한 자릿수잖아. 2점. 1의 자리가 있고 2점 얼마가 되는데 얘가 1이면 이걸 한 칸 움직이는 거야. 그럼 두 자릿수가 되는 거잖아. 얘가 만약에 2였으면 두 칸을 움직여서 세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 또 집어. 뭐? 괜찮아? 얘가 만약에 10이면 10칸을 움직여서 11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은 이걸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지표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정수 부분인 건데 이 정수 부분이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근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얘가 자릿수가 얼마일까를 너희들이 하나에 둘에 예시를 들어서 해보는 게 좋아. 그래야지 나중에 외우지 않고 익힐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 숫자에다가 얼마? 1을 더 첨가해 주는 게 1을 더해 주는 것이 자릿수가 되는 거라고. 반면에 얘가 바로 숫자배열. 맨 앞자리 숫자를 알려줄 수 있는 녀석이거든. 그럼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해야 돼? 로그 값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가 누가 오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요 값을 보고 여기 있는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 중에서 어디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인지를 알아내야 된다고요. 그거 이용해서 맨 앞자리 숫자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로그 A라는 값이 있어. 이걸 계산했더니 4 더하기 0.491이었어. 이렇게 나타나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누구라고? 요 A라는 숫자가 몇 자리 수인지를 알고 싶은 거고 맨 앞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얘가 4기 때문에 몇 자리 수가 알 수 있어? 5자리라는 거 알 수가 있어. 끝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이하로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릿수는 이 정수 부분만 보면 되거든. 5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맨 앞자리 숫자는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누굴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로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로그 얼마인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네모값이 정확하진 않아. 근데 얘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로그 3과 로그 4 사이인 거잖아. 그럼 이 진수값은 3점 얼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아? 그럼 맨 앞자리 숫자는 얼마라는 얘기야? 3으로 시작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있으면 얘를 로그를 취해서 상행 로그 값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얼마씩인지 뜯어낼 수만 있으면 자릿수와 맨 앞자리 숫자를 알 수 있다고요. 되겠어요? 괜찮아? 2번 나왔니? 밑에 있는 유사 문제. 아무도 풀었죠? 호준이 2번 풀었니? 넌 이거 나왔지? 안 나왔어? 지금 풀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거 한번 풀고 가볼게요. 뭐, 누가 원리 없겠냐 물어보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뭐냐면, A은행과 B은행 두 개가 있는데, 각각 1,000만 원을 다 저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치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매달 매년 넣는 게 아니라, 한 번 넣어놓고 이자 쌓이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A은행은 3개월마다 이자를 매겨준대요. 2%. 저런 데가 어딨어. 말도 안 돼. 3개월마다 2%를 올려준대요. 이자를. 오케이? 그러면은 한 번 지날 때마다 2%가 느는 거기 때문에 한 텀이 지난 후에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1,000만 원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얼마에 곱하면 3개월 후에 금액이 될까? 1.02. 이거 이자 계산하는 거 모르면 안 되는데. 2%를 올려준다고. 느낌이 알아? 원래는 뭐야? 1,000만 원 곱하기 0.02. 더하기 1,000만 원을 해서 합친 금액이 얘인 건데, 그거 그렇게 두 개 하지 말자고. 1.02 하면 되잖아요. 되죠? 얘가 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에 저금을 한다면 3개월 후의 금액이 이거야. 그럼
그럼 또 3개월이 지나면 여기에다가 1.01을 또 곱해야 되는 거고 또 3개월이 지나면 1.01을 또 곱하는 거죠. 그럼 1년이면 몇 번을 이자를 매겨주는 거야? 4번. 그럼 1년이 지나면 여기 1.02를 4번 곱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 1.02의 4제곱이 될 거야. 근데 얘가 10년 동안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또 10번 더 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의 10제곱, 1.02의 40제곱이 10년 후에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얘는요. 얘는 이자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준다. 6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몇 퍼센트로? 4%로. 6개월마다 한 번씩 4%로. 그럼 1.04가 한 텀이 지났을 때의 이자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1년에 2번인 거잖아. 1년에 2번이고 10년인 거니까 20번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얘들아. 누가 더 클 것 같니, 돈이? 자, 그러니까 얼핏 보면 값이 똑같아 보인단 말이야. 3개월 동안에 2%인 거니까 2%가 두 번 해주는 거잖아, 그지? 2%가 2번인 거니까 왠지 4% 같잖아, 그지? 근데 두 번째 B은행은 한 번에 4%를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느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더 좋은 건가? A야, B야? B? 한 번만 주는 거? 대신 크게 한 번 해주는 거? A? 반으로 나눠서 주는 거? 느낌이 와야 되는데? 너무 띵용용용용. 등계살 많이 안 하는구나, 얘들아. A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야. A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한 텀이 지나면 1,000만 원에 대한 2%는 20만 원이겠죠.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텀이 더 지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한 번 더 지나가겠죠. 그럼 요 이자를 한 번 더 주겠죠, 일단은.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내가 6개월이 지났을 때 생기는 돈이에요. 그죠? 근데 두 번째 B은행은 한 번에 줘, 한 번에. 한 번에 얼마를 줘? 4%. 얼마야? 4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한 텀이 지났을 때 20만 원 줬어요. 여기서 똑같이 3개월이 지났어. 그럼 이 금액은 20만 원일까? 20만 원도 클까 작을까? 조금 더 커요. 왜? 한 텀이 지났을 때 나의 돈은 더 이상 1,000만 원이 아니라 1,020만 원이 된 거고 1,020만 원에 대한 20%이기 때문에 20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일 거예요. 만약에 얘가 처음에 20만 원 주고 다음번에 또 20만 원을 준대. 늘지 않고. 그러면 한 번에 40만 원을 주는 거랑 같은 거가 되겠지. 이해 갔어? 근데 얘는 늘어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이자를 매겨주는 거니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20만 원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더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더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비해 보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좀 큰 돈이 돼요. 사실은. 이게 복리이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누가 더 커? 이 금액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래? 빼래. 이거에서 이거 뺀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죠? 이거는 일단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뭐를? 1.02의 40제곱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2의 40제곱.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뭐 하라고? 대략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얘를 로그를 취하라고. 그럼 40 곱하기 로그 1.0인데 1.02 값이 나와 있죠. 얼마? 0.0086. 괜찮아? 이거 곱하자는 얘기죠. 곱하면 이거 된 건데 얘가 한 칸을 옮기고 한 칸을 옮긴 거니까 두 칸을 옮기면 되겠네요. 맞니? 맞죠? 4 곱하기 0.080 같은 거니까 3.36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값이. 됐어요? 3.36이에요. 괜찮아? 여기 얼마 곱하래? 1,000만 원을 곱하래요. 그래도 1,000만 원 곱하래요. 그럼 이 돈은 3,360만 원이 되는 거죠. 끝. 맞아? 맞냐고요? 이래서 틀리는 거라고.
이게 틀려요. 뭐 틀린지 알겠어요? 내가 너희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거를 좀 정리해 준 거야. 못 찾겠니? 맞는 것 같아? 꼭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건 얘를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이 1000만 원 여기다 곱하면 안 돼요. 요걸 계산한 게 3.36이란 얘기야. 오케이?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0.36이란 얘기인 거죠. 맞아?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얘가 얼마냐면 얘를 로그로 바꿨어야 되잖아. 그지? 로그 바꾸면 되겠죠? 로그 얼마로 되는? 로그 10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로그로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찾아봐. 0.36 되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나 걔 잠겼나? 336이구나. 0.336 되는 거 어디 있어? 이게 합류 아닌가? 0.0083 내가 걔 잘못했니 이거? 0.0 에이씨 계산 똑바로 못해가지고 0.0086 86이구나 이게. 쏘리 이게 0.0086이네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0.344 이렇게 됩니다. 됐죠? 미안해 계산 실수했어. 한 번 실수하면 헷갈리는데. 그럼 다시 로그를 바꾸면 로그 10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0.44가 뭐야? 아이씨 계산 틀렸나봐.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다시 해버릴게. 있어? 0.44가 어디 있어? 근데 이게 40 곱하기 0.0086이 0.344가 0.344. 맞아. 곱셈 못했고 미안해. 이거 계산하시면 이 계산값이 얼마라고? 0.344. 이게 그냥 0.34가 나오네. 344가 나오네. 그게 없네. 그럼 물어볼게요. 얘를 로그로 바꾸면 얼마냐면 0.344가 여기 나와 있잖아. 너도 함정 팔려고 그거 신경 쓰다가 내가 다 놓쳤어. 얘잖아요. 로그 2.21을 말하는 거라고. 얘가 로그 2.21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 끝났어요.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2.21인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합계는 누구? 얘가 2.21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야? 1000만 원 곱해서 2210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어?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으면 10년 지나면 900원 넘는데. 말이 안 돼요. 저렇게 이제 많이 안 줘. 알겠어? 말이 안 돼, 저거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비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누굴 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숫자를 알고 싶은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 이거 너희들이 지금 알 것 같다면 지금 나 따라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봐봐. 잘 될 거야, 그러면 이제. 1.04의 20제곱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얘를 뭐 하라고? 로그 취하라고. 그럼 20 곱하기 로그 1.04인데 1.04의 값이 0.017. 0.017인 거고 20을 곱하면 결과적으로 2 곱하기 0.17 되는 거니까 0.34가 되겠지 얘는. 로그 1.04의 20제곱이 얘인 거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로그로 바꿔줘야 되겠죠. 0.34가 되는 거 있네요. 얼마야? 2.2. 따라서 얘가 2.2. 저거랑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2200으로 끝나게 되겠죠. 이제 그 차이가 거의 없죠? 그죠? 10년 동안 넣었는데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아주 큰 돈은 아니야. 하지만 달라요. 그죠? 근데 정말 근데 이게 만약에 1000만원에 대한 거니까 10억, 10만원이라고 보지. 이 1000억이었으면 10억이잖아. 10억은 좀 크죠? 그러니까 금액이 클수록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느낌 오겠어요? 괜찮니? 오케이. 다음 거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보니까 대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좀 쉽겠죠?
7의 30제곱을 먼저 상형 로그 취해가지고 저기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우야, 미안해. 지우한테 하나만, 지우 너가 자신 없으니까. 만약에 어떤 녀석이 있는데, 뭐 복잡한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만약에 40 더하기 0.36이 나왔어요. 그럼 이 네모가 몇 자리 수라는 얘기야? 41자리 수라는 거고, 맨 앞자리 숫자도 구할 수 있겠어요? 소수 부분이 0.36이니까 로그 값으로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그렇지. 그럼 맨 앞자리 숫자는?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우성은 괜찮지? 자,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 자, 이제 앞에 원래 개념 설명을 좀 추가로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할게요. 문제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두 로그 값이 있어. 두 로그 값이 있는데, 두 로그 값에 정수 부분이 같다. 또는 소수 부분이 같다. 여기 보시면 로그 A랑 로그 B 두 개의 로그 값이 있는데, 정수 부분이 같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소수의 합이 1이다. 이런 조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수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건데, 가장 안 좋은 예가 뭐냐면, 이런 거야. 로그 A가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자. 그럼 다시 로그 B는 어떻게 두면 되겠어요? 정수 부분이 얘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언제가 없으니까 다른 문자 m이라고 두면 되겠고 더하기 얼마? 얘 같은 경우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 얘를 뭐라 둘 수 있어? 1-알파로 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소수 부분 더했을 때 1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만약에 그리고 이 문제가 소수 부분이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알파로 두면 되겠죠. 그게 하나의 조건처럼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풀면 실수가 한 개 정도가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좋지 않아, 이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이 방법이.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이용하느냐? 이거야. 로그 A와 로그 B에서 만약에, 소수 부분이 같다. 라고 조건이 나오면,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얘네들을 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알파였어. 빼면 알파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소수가 없어지고 정수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로그 A와 로그 B의 차는 정수가 된다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괜찮아? 자, 근데 이 문제처럼 1 빼기 알파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조건은 어떻게 할까? 더해봐. 그냥 이 상태 더해봐. 어차피 소수분이 1되니까 소수분이 없죠? 그럼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소수분이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합이 1이라는 조건도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이거 두 가지만 볼게요. 소수분의 합이 1인 거랑 소수분이 같은 거. 이것만 볼게요. 됐죠? 대신에 이건 빼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누가 더 큰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긴 좋아요. 만약에 합이 1이다를 이용할 때는 뭐야 안 변해. 더하기죠? 합이 1인 거니까 더한 것이 정수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에서 누군가를 빼야 되잖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걸 써야 계산 실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 문제 계산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얘가 정수인 건데 A하고 B가 뭐랬냐면 A하고 B 모두 다 근데 A가 작아요. B가 더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그럼 얘는 1 이상이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1 이상인 거야, A는. 되겠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오케이? 내가 안 속일게. 그냥 따로따로 풀어볼게. 자, 문제 바꿔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하자.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로그 A와 I 문제를 두 개를 다 해야 될 것 같아. 로그 A와 로그 B가 소수분이 같다. 소수가 동일하다. 했을 때의 조건을 풀어볼게요. 로그 A, 로그 B 누가 더 큰 수야? B가 더 큰 수라고 해서 B가 더 큰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로그 B에서
로그 A 뭐 하라고? 빼라고요. 뺀 것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거 이용할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로그 A분의 B가 되겠죠? 얘가 정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정수. 한글로 정수 이렇게. 근데 정수는 너무 무수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한 범위가 있어요. B는 100보다 작아요. A 당연히 100보다 작을 거고. 맞아? 그러면은 얘네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무조건 많은 건 아니야. 얼마가 될 수 있을까? 자, 2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로그 B 값이 아무리 커도 2야 2. 100 미만이구나. 2보다 작아야 돼. 로그 B 값은 2보다 작아야 돼요. 맞지? 그러니 얘가 취할 수 있는 정수값은 0 또는 1밖에 안 된다고요. 로그 A가 어때요? 0 또는 1밖에 안 된다고. 1은 되잖아. 맞아? 한번 물어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라고요. 지금 로그 값 요만큼에서 얘를 빼라는 얘기인데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정수 부분만 빼면 되거든요. 얼마가 가능하겠어? 1 빼기 0이니까 1 빼기 0 될 수 있어 없어? 1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어렵니? 0 될 수 있어 없어? 둘의 정수 부분이 똑같으면 0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어. 왜? 로그 B가 더 크니까. 그래서 얘네가 될 수 정수값은 1과 0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봐봐. 로그 A분의 B가 1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요거를 지수꼴로 바꾸면 A분의 B가 얼마가 되라는 얘기야? 10의 1제곱이 되라는 얘기예요. 다시 B는 10A가 되면 가능한 조건인 겁니다. 이걸 만족할 수 있는 A, B 구해보자.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A가 1 될 수 있니 없니 문제에서. 자연수가 A 1 될 수 있는 거 맞잖아. 얼마까지? 9까지 가능하겠죠. 얘가 9면은 얘는 90 되면 되는 거잖아. 다만 얘가 10 되면 얘는 100 돼야 되는데 B는 100이 될 수 없다고요. 몇 개 나왔어? 이렇게 9개 나오는 거겠죠. 자, 근데 얘가 0 되는 거 보자. 얘가 0 되는 거. 얘네가 0 되려면 진수가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되는 거잖아. 1 되려면 A, B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A, B가 같을 수가 없다고요. B가 더 크다고 했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럼 이건 불가능한 거네? 요것만 가능한 거겠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소수가 동일한 게 아니라 소수의 뭐가? 합이 1이다잖아. 그럼 얘네들 뺄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더하라고. 그럼 소수 부분 날라가고 정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볼게. 로그 AB 합치면 로그 AB가 될 거야. 얘가 정수가 되라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정수값은 뭐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자는 얘기야. B가 로그 B를 치면 2보다 작은 값이야. 0과 1이 돼. 근데 거의 1.99999까지 되는 수잖아. 얘는 그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들아, 요걸로 계산하지 마시고 요걸로 보는 거야. 얘는 1.999 거의 2에 가까운 수가 가능한 거야. 그죠? 얘도 최대치로 올라가면 얼마가 가능해? 1.999까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최대값은 거의 4에 가까운 수죠. 뭐 3.999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4보다는 작지만 4에 가까운 수는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로그 A와 로그 B가 A, B가 거의 1에 가까운 자연수라든가 정수가 된다면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질 거야. 0보다는 큰 값인데 둘 다 0에 가까운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보다는 큰 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냐?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정수값은 누구야? 1, 2, 3. 세 가지가 되겠죠. 0? 아니, 얘네 둘 다 0보다 큰 수란 말이야. 얘가 1이면은 0 되는 거잖아. 0? 안 돼. 좋은 질문이야. 자, 보세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면 0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A하고 B의 관계가 B는 1이 될 수 없어요.
A는 1 이상인 건 맞는데 B가 A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B는 2 이상인 값인 거야. 얘가 0 될 수가 없어. 둘이 동시에 0 돼야지만 0 되는 건데 0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로그 A, B가 1, 2, 3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A, B의 값은 10의 1제곱인 10, 10의 제곱인 100, 10의 세제곱인 1000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니?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1 곱하기 10, 2 곱하기 5가 10인데 A가 더 작은 수니까 A가 2이거나 1인 이 두 가지 경우에서가 나올 거고요. 100은 조금 더 많겠죠? 1 곱하기 100. 100은 될 수 있니? 100 될 수 없구나. 안 되겠네요. 맞죠? 2 곱하기 50. 4 곱하기 25. 5 곱하기 20. 10 곱하기 10인데 10 곱하기 10은 될 수 없어요. A, B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이 되는 거, 1000이 되는 거 다 구하시면 가지수가 나올 겁니다. 되겠어요? 만만하지가 않지 생각보다. 그지? 조심하고 따질 것도 많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소수의 합이 1이거나 소수가 같았을 때는 둘의 합이나 차가 정수가 된다를 이용해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거 볼게요. 자, 이건 약간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해석을 좀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야. 이 fn이란 뜻이 요 n을 상형 로고 취했을 때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걸 말한대요. 그럼 그 정수 부분이 되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는 거야? 요 n이라는 숫자에 뭘 알 수 있는 거야? 다시 로그 n이 있어. 그럼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소수 부분은 g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 괜찮아? 근데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누구의 자릿수? n의 자릿수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해 갔어? n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n의 자릿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 뜻은 뭐냐면 n의 자릿수가 두 자리냐, 세 자리냐, 네 자리냐, 2, 3, 4, 5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야? n이라는 숫자에다가 10을 더한 숫자를 말하는 거야. n보다 10만큼 더 큰 숫자인 거야. 그 녀석의 자릿수를 말하는 건데 이 자릿수가 얘의 자릿수랑 얘의 자릿수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n이 21이면 n 플러스 10은 얼마야? 31인 거잖아. 이 자릿수 어때요? 같죠? 그럼 이럴 때는 f n 플러스 10하고 이때는 f n하고 어때 값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같지 않고 얘가 1만큼 더 크다는 얘기야. 정수분이 1만큼 더 크다는 얘기는 자릿수가 한 자리 더 많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해석인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n. n의 자릿수하고 n 플러스 10의 자릿수가 같지 않다고. 얘가 당연히 더 큰 수니까 n보다 얘가 10을 더하는 순간 자릿수가 하나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얘 하나만 들어봐. 10을 더하면 자릿수가 바뀌는 수 뭐가 있어? n이 얼마일 때? 좋아요. n이 90이면 n 플러스 10은 100이 되는 거잖아. 자릿수가 올라가죠. 또 숫자 한 자리도 돼요. 3이면 13 되겠죠. 이런 게 몇 개인지 찾아달라는 얘기야. 대신 N은 100 이하의 자연수일 때. 괜찮아요? 그럼 N이 가장 작은 값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 누가 있겠어? 가장 작은 장수 1부터 해볼까? 1 돼야 안 돼? 도대체 1하고 11이니까 자릿수 다르잖아. 1 돼요. 2 돼요. 어디까지 되겠어? 9까지 되겠죠? 9하고 99는, 아니 9하고 19는 자릿수가 다르니까. 10은, N이 10이면 10하고 20은 자릿수 똑같잖아.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그러다 처음으로 다시 되는 게 누구야? 90일 때 되겠죠.
90이면 얘가 자릿수 100, 하나 올라가면 100이 되는 거니까. 91은 돼, 안 돼? 91도 되겠죠? 92도 되겠죠? 어디까지 되겠어? 99까지 되겠죠? 99면 얘는 109일 거 아니야. 대신 얘가 100이 돼버리면은 얘는 110 되는 거니까 자릿수가 똑같이 안 된다고. 따라서 90부터 99, 10개, 1부터 9, 9개. 이걸 더하면 답이에요.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거 마지막. 5번. 지금 우연치 않게 내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대로 나왔네요. 로그 x가 있는데 이 로그 x에서 정수 부분을 fx, 소수 부분을 gx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정수 부분을 제곱하고 소수 부분의 3배를 했어. 그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정수가 되어야 한다. 그걸 만족할 수 있는 x를 구하라. 근데 x 값의 범위가 뭐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들아, fx의 제곱 더하기 3gx가 나와 있는데 얘는 정수예요. 얘는 소수, 1보다 작은 값인 거고. 근데 이거를 더해서 3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는지 먼저 봐줘야 돼요. 자, fx가 정수인데 가능한 정수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일 거야? 음수 될 수 있어, 없어? 음수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왜? x의 범위는 양수예요. 만약에 x가 10분의 1이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fx가. 가능하죠. 음수 될 수 있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양수 범위라서. 오케이?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음수도 양수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를 제곱한 값은 얼마가 될 수 있을까? 제곱한 값은. fx 값이 음수든 양수든 제곱을 할 거 아니야. fx가 0이면 0의 제곱은 0인 거죠.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이 있어 일단. 그죠? 얘가 0이고 얘네들을 해서 얘가 되고 싶어. 그럼 gx가 얼마가 돼야 돼? gx가 1 돼야 되는 거잖아. 가능 불가능? 불가능. gx는 소수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1보다 작아야 돼. 얘는 불가능인 거야. 자, fx가 만약에 1이에요. 얘가 1이야. 그럼 1의 제곱도 1인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럼 gx는 얼마가 되면 돼? 3분의 2가 되면 되겠네요. 됐죠? 자, fx가 2야. 그럼 fx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gx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불가능해. 그럼 무조건 뭐예요? fx의 제곱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fx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때의 gx는 무조건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로그 x의 값이 1 플러스 3분의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설피 풀면은 요 음수인 건 놓치고 요 양수인 것만 이용하게 돼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면 모든 x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구해서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구해볼까요? x 얼마야 그러면? 10에 이거 더한 3분의 5제곱. 이 얼마야? 10에 요거 합치면 마이너스 3분의 1. 10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둘 뭐하래요? 곱하는 얘기죠? 이거 곱하시면 10에 3분의 4제곱인 거고 요 지수값 3분의 4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답이 되겠죠? 요게 답일 겁니다. 괜찮니? 됐어요? 요렇게 하면은 얼추 너희들이 이제 숙제를 할 수 있을 만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는 여기까지.